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오랜 기간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첫 장에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구분하고 실행 후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앤다거나 지속적으로 싹을 잘라버리는 방법을 쓴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경찰과 국군 방첩대 헌병을 최대한 활용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뒤 신속한 재판으로 구속시키고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고 적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총선 이전부터 야당과 진보 진영 척결을 노리고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헌법재판소에 나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안가에서 비상조치 관련 얘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장기화를 위한 날짜별 실행계획도 수첩에서 발견됐습니다. D-1 계엄 선포 하루 전 미국에 협조를 구하고 D-Day & VIP, 즉 윤 대통령의 담화 장소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는데 특히 전국민 출금 조치, 즉 출국 금지를 염두에 둔 듯한 표현도 써 있었습니다. 10일차까지는 체포 대상자를 수거해 수집소로 이송하고 이후 50일차까지 서울의 지역에 있는 수집 대상자에 대한 수거 작전을 한다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군 수뇌부에게 지침을 내리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여라는 글자 옆엔 행사, 즉 투입 인원을 지정하고 수거 명부를 작성하라고 했고 계엄사령관이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겐 수집 장소와 전투 조직을 지원하라고 썼습니다. 비상계엄의 궁극적인 목표가 윤 대통령 장기 집권에 있음을 암시하는 문구도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삼선까지 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수는 절반으로 줄이는 선거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수첩 속 이 같은 계획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물거품이 됐고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뒤 부정선거를 주장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노 전 사령관의 역할 그리고 수첩 속 계획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 전 사령관 측은 작성 경위와 내용을 묻는 MBC의 질의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선거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민주선거를 왜곡시킨 사실.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국회를 겨냥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해산권, 독일이 인정하는 국회 해산권마저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제발 국회 정신 차리라고 엎어놓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 진짜 목적이 국회 해산이었다는 것을 실토한 셈입니다. 국회가 자기 멋대로 하면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어야 됩니다. 해산권이 있으면 비상계엄 이 발동할 필요가 없는 게 안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국회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까지 설치하려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입법기구의 예비비를 마련하라고 전달한 메모도 확보했습니다. 전두환 내지는 더 올라가서 박정희 모델 비상입법기구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입법기구에 심고 결국은 장기 집권하고 독재하고 그 의도를 자기도 모르게 드러낸 거 아닌가.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국회 해산은 언제나 독재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박정희 유신헌법과 전두환 오공헌법 때나 있었던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진 건 1987년 민주화의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요건에도 맞지 않는 위헌, 위법적 계엄으로 민주화 성과를 파괴하려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전두환식 논리를 대며 국회도, 법원도,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초법적 자리에 올라서려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 계엄을 처음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봤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안가로 불러 시국이 걱정된다며 대안으로 비상대권을 언급했습니다. 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대권을 행사하려 한 겁니다. 과거 가장 악명 높았던 비상대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였습니다.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긴급조치는 아예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을 정도입니다. 상권을 위해 군림하는 총통합법이다라고. 왕이다 이런 얘기죠. 입법, 행정, 사법 전부 다 장악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유신 헌법도 시작은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했고 비상국무회의로 국회 기능을 대체한 뒤 유신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윤석열 대통령도 12.3 불법 계엄으로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고 비상입법기구까지 준비시켰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국회도 이미 이렇게 해산하고 전복하는 그런 계엄 비상대권의 역사가 한국 현대사에 있었던 거고 그걸 이번 정권이 그걸 시도한 거죠. 국민 기본권도 제약할 수 있도록 악용됐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비상대권 개념이 2024년 윤 대통령에 의해 되살아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